2021년 지금 우리나라 방송가의 특징을 꼽아보자면 다수의 외국인들이 전문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말을 익혀 방송에서 들러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 나름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활약상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기 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건너와 서양 문물을 전파하고 우리 문화를 익혀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이 멸망을 앞둔 구한말 시기에 우리나라를 찾아온 이방인이 있었죠. 그들은 어지러운 국내 정세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저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챘는데요. 오스트리아 출신 여행가로 1894년 처음 조선에 도착한 헤세바르텍이 대표적입니다. 헤세바르텍이 조선에 당도한 당시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나라 안팎이 떠들썩하던 시절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을 비롯해 갑오개혁과 청일전쟁까지 벌어지며 백성들은 바람잘 날이 없었던 것인데요. 한국에 오기 전 이미 세계 각국을 경험한 헤세바르텍이었지만 그가 본 조선은 매우 특별하게만 여겨졌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사내들이 일도 하지 않고 낮잠을 자거나 담배를 피우며 빈둥거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에 의아함을 드러냈는데요. 이런 남자들을 대신에 생활전선에 뛰어든 아낙네들을 보면서 궁금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선 사회 생활상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죠. 헤세바르텍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사회상은 당시 어지러운 국제 정세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은 중국을 비롯한 외세에 휘둘리는 상황이었죠. 이를 두고 헤세바르텍은 조선의 이웃나라가 중국이 아니었다면 교양은 물론 교육 측면에서도 훨씬 나은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중국이라는 커다란 나라 때문에 스스로 힘을 키워나갈 기회를 잃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 양반 위주의 문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혼탁한 사회상 속에서 매관매직을 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도무지 갖고 있지 않은 사회지도층이 문제라고 본 것인데요. 이런 문제는 골마터져 결국 동학농민운동 등의 농민봉기로 이어졌고 헤세바르텍의 조선 여행에도 많은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서거 빠진 양반과 관료들이 조선을 몰락시켜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선인 특유의 무지함과 게으름, 이방인의 배타적인 태도 등을 비판하는 글도 남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우수한 DNA에는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내면에 훌륭한 본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칭하며 현명한 정보가 진정성 있게 변화를 주도하기만 한다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얼마든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장담한 것이죠. 이웃나라 중국보다도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남겼죠. 이 같은 내용은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 펴낸 여행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헤세바르텍과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거쳐간 또 한 명의 서양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헝가리에서 온 신부버이 페테르였는데요. 그 역시 헤세바르텍 못지않게 우리나라에 대해 애정을 갖고 지켜본 인물이었습니다. 버이 페테르는 사실 헝가리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를 아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교활동을 펼치던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국에 돌아가 저서를 편찬했죠. 이 사실은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다가 최근 그의 책과 일기가 공개되면서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그가 남긴 글에 조선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담겨있다는 점입니다. 책에서 그는 우리나라를 매우 흥미로운 나라로 여겼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이며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찾기 힘들 정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근대적인 업적을 성취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나 자신이 조선의 황홀한 자연에 빠져들어 떠나기 힘들어져 버렸다는 고백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조선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된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를 잔혹한 인물에 비유하며 안중근 의사에 의해 희생당한 그의 죽음이 한국인들에게 행한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런 글의 내용만 보더라도 철저히 친조선적인 입장에서 당시 사회상을 바라봤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 그의 일기를 읽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버이 페테르는 아무리 일본이 엄격하게 통제하며 조선을 다스린다고 해도 영원히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 침략자인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우수하다는 점을 들었죠.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공개된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극동아시아가 갖게 될 영향력을 미리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세상의 중심 무대는 이제 대서양에서 아시아와 미주로 옮겨질 것이며 나는 한국인들이 향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라는 말을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이 조금 넘게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영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반세기 만에 수많은 경제적 업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남겼던 100년 전 두 외국인의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다는 점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우리 네티즌들도 열띤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버이 페테르가 헝가리 출신이라는 점에 착안해
마자르족과 우리가 형제나 다름없다고 칭하는 한편 태평양 일대 국가들이 패권을 차지할 것이란 예언이 소름 돋는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라면 사막에서도 쌀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하는 이들도 있었죠. 이렇듯 우리 민족이 가진 저력은 우리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방인의 눈에도 범상치 않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록 우리나라 주변을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고 여전히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대한민국에 주목하는 전 세계의 시선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스스로의 힘을 믿고 뚝심 있게 발전을 거듭해 나가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